적나라하게 말할게요. 그게 아까워서 안마방 가격 앞으로 솔직하면 안 되겠다. 노력을 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.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. 너 진짜 가슴만큼은 진짜 완벽하다. 자기가 여자였으면 손톱을 받고 다녀봐. 뭐라고. 일단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됐어요. 근데 사귀고 나서 한 며칠 됐나? 며칠 됐을 때부터 벌써부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,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. 뭐 라봉 씨는 뭐 남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겠어요.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런 얘기를 보통 전형적으로 많이 하잖아요. 누구 씨는 인기 되게 많겠다. 아니야. 막 이러거나 뭐 그런 거 있죠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뭐 인기 많아요. 막 이러면서 주변 남자들이 가만 안 놔두지.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요. 근데 전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고 저 진짜 제 인간관계 되게 좁은 거 아시죠 여러분? 친구도 모르실 수도 있나? 아무튼 제 친구가 별로 없어요. 친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친구도 별로 없는데 남자인 친구가 있을 리 없잖아요. 남자인 친구도 정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정색을 하면서 우리 만나는 거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. 거기서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을 또 안 하는 거예요. 왜 갑자기 뭐 내가 잘못했어? 이렇게 하는데 아니래 그러면서 좀 그냥 좀 아닌 것 같대.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죠. 그랬더니 결국에 하는 말이 자기는 주변에 뭐 남자 많은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알아들어야 되잖아? 근데 그거를 절대로 안 알아듣고 막 그거를 계속 그만 만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서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더 알아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 다시 붙잡았어. 이 사람 진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.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서 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모에 신경을 진짜 엄청 많이 쓰는 걸 넘어서서 외모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사람.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에 대한 집착 그런 게 엄청 심하고 그리고 SNS, 인스타를 엄청 집착을 했어요. 인스타 팔로워랑 그런 거에 엄청 집착을 하고 그리고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싸돌아다님이 좀 인스타를 위한 싸돌아다님 있죠? 그런 느낌에다가 돈에 엄청 예민했어요. 돈에 엄청 예민하고 모든 사람이 돈에 예민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너무 심하게 뭐 그런 스타일?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가진 특징들이 사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랑 정말 반대의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매력 하나로 그냥 만난 거예요, 저는. 아무튼 알아가보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구나 라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그 사람이 되게 싸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되게 많이 맞춰줬어요. 그래서 그날도 그러니까 지방에 어디 뭐가 있다 그래서 갔다 왔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지방에 갔다 와서 또 사진 뭐 몇백 장 찍고 막 돌아오는 길에 또 보정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. 저녁 먹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약간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. 갑자기 말이 너무 없어지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집에 가서 안녕 하는데도 잘 가?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제가 가는 걸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이상하다. 그래서 뭐 중간에 이렇게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요. 돌아와서 잘 들어왔다 잘 들어갔냐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또 헤어지자는 거야. 얘 또 뭐야 이번에 뭐 내가 뭣도 잘못했는데 이래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네. 이게 사람 미쳐 진짜. 그래서 또 전화를 바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. 카톡도 답장도 안 해. 그래갖고 사람이 속이 뒤집히잖아요 여러분. 그래서 막 전화를 겨우겨우 많이 몇 통을 했더니 겨우 한 번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봤죠. 대체 왜 그러냐. 말을 해야 알 거 아니냐. 말해야 맞춰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겨우겨우 한다는 말이 항상 하던 데이트 루틴이 뭐였냐면 본인이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곳 있죠? 파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이렇게 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는데 입장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패키지면 투어 비용이 있다거나 아무튼 비용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를
다 또 최저가로 해. 할인을 안 하면 절대 안 가. 할인을 하고 무조건 싼 게 있으면은 특가가 뜨면은 그거 가는 거예요. 그거 가서 본인이 예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면 저는 뭐 그렇게 다 알아가지고 그럼 땡큐긴 하죠. 그러니까 저는 뭐 감사한 마음으로 가긴 했는데 가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다 알아보고 그 사람이 더 예약까지 하고 했으니까 저는 뭐 밥이라도 사야지. 그래서 밥도 사고 뭐 커피 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데이트 비용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그날 점심도 제가 사고 저녁도 제가 사고 그랬거든요.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굴러갔나 봐. 근데 본인이 쓴 돈이랑 내가 쓴 돈이 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기로는 차이가 나도 얼마 차이 안 나요. 고작 뭐 1, 2만 원 차이 날라나? 근데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그 전 여자친구랑은 칼같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완전. 근데 저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안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지. 아니 많이 차이 나봤자 몇만 원일 텐데 그게 아까워서 헤어지고 싶다는 게 이것도 연애 초반에 그것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뭐 입는 거 쓰는 거 자기가 쓰는 물건들은 다 막 삐까뻔쩍해. 근데 나한테 쓰는 그 몇만 원이 아까워서 지금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래 뭐 아직 초반이니까 그렇게 나를 막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럴 수도 있으려나 이러면서 그냥 뭐 그러면 잘 맞춰나가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또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. 근데 그때 몰랐죠. 그때가 탈출 기회였다는 것을.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냥 맞춰나가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했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. 정말 그 다음부터는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저한테 바로 이별 통보를 하는 그런 패턴이 수십 번이 반복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유도 정말 다양해. 이유도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해드려 보자면 먼저 연락 문제. 그 사람이 연락 텀이 진짜 길었거든요. 거의 막 4, 5시간에 카톡 하나? 짧으면 3시간에 카톡 하나?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처음 만나서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갖고 그걸 얘기를 했죠.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.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해도 나도 그때는 저도 일을 했는데 그래도 뭐 몇 시간, 5시간에 한 번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뭐 일이 바빠서 그렇다 이해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거나 뭐 이렇게 고쳐나가보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리액션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해를 못해주는 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식의 리액션이 돌아왔고 그래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서운한 거에 대해서 안 알아주니까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서운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걔가 이별 통보를 또 하는 뭐 그런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이별하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. 한 번은 그 사람이 이제 회사 동료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고 이제 밤에 연락이 왔어요. 연락이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이트를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트야 나이트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이트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.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죠.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꼭 가야 된대요.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?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가자고 꼬신다고 하는 거예요. 가지 말라고. 그랬더니 연락이 두절됐어. 전화를 안 받아. 핸드폰이 꺼졌어. 그러고서 다음날이 됐어. 다음날이 돼서 점심쯤에 전화를 다시 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어제.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트를 갔대요. 갔다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대요. 화가 나죠 당연히. 그래서 화를 냈죠. 그래서 또 헤어지지. 이런 식이야. 자기가 잘못해서 그걸로 뭐라 하면 헤어지죠. 이런 식. 그리고 또 황당한 이별 통보 사건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부모님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친한 걸 넘어서 사실 약간 마마보이 어쨌든 부모님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저도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차려서 막 이렇게 막 격식 차려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랑 저녁 먹는데 같이 먹을래?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그런 자리를 좀
가지게 됐어요. 근데 아무래도 어렵잖아요.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처음 뵙는 어른들이고, 그리고 좀 말도 조심하게 되고 약간 예의도 더 차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아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는 뭐 대화에 끌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하게 밥만 먹었어요. 그러고 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야.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또 겪었죠.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제가 또 막 연락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물어보고 이랬는데,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랑 친하게 이렇게 딸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래요. 근데 그 부모님께서 그랬나 봐요. 근데 라봉이는 좀 우리가 어려운가 보다, 약간 낯을 가리나 보다, 이런 얘기를 했나 봐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웃시켰나 봐. 그리고 또 하나 있다. 이거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게, 그 사람 만나면서 항상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. 많았어요.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.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흥업소 되게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물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저도 이렇게 불안과 의심과 그런 게 있었는데, 그리고 또 거기에 증폭을 시킨 게 뭐냐면, 보통 이렇게 길 가다가 간판들이 막 되게 수십 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우리 보통 거기서 간판에서 뭐가 보이세요, 여러분들? 나는 막 뭐 파스타, 돈가스, 김밥 먹을 것만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엔 다른가 봐.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. 길 가다가 안마방 간판을 그렇게 봐. 여기 안마방이네? 막 이러면서. 그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심지어는 안마방 가격을 막 줄줄 읊어줘, 나한테.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알아?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아는 걸 자기는 절대 안 간대요. 그래서 너무 찜찜하잖아요. 그래갖고 한 번은 날 잡고 물어봤어요. 진짜 그런 데 가본 적 한 번도 없어? 이렇게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계속 캐물으니까 사실 한 번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무 충격받았지. 저는 그런 걸 진짜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내 남자친구가 그런 데를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.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뭐라고 했죠, 당연히.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, 자기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를 받을 줄 알았대요. 근데 이렇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,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솔직하면 안 되겠다,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를,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, 용서해줄게, 이렇게 안 해줬다고 오히려 저를 또 그렇게 못된 여자친구 취급을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이별 통보를 받았었어요. 근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제가 2번 잡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헤어졌거든요. 헤어졌는데 이 패턴이 항상 어떤 식이냐면, 한 달은 뭐 이렇게 사이가 좋게 잘 지내요. 그런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별 통보를 해요. 헤어져. 그 다음에 2주 뒤에 또 와요. 와가지고 다시 어영부영 만나. 그거를 몇십 번을 했다. 이미 과거의 기억을 꺼내는 것 자체가 멘탈이 벌써 떨려버렸어.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진짜 뭐에 홀렸었나 싶을 정도로 왜 그랬는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고, 그런 사람을 왜 계속 만났는지 이해가 안 가고, 일단 그렇게 헤어지고 이러고 만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갖고 서점에 갔죠. 서점에 갔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책을 우연히 정말 운명처럼 발견하게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책 단문 두둥 나오면 진짜 소름. 근데 책 간 거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해서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집에 아직 있나 몰라. 아무튼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그 애착 유형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. 그래서 회피형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지. 그래서 따당, 머리를 진짜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그 사람이랑 너무 똑같아서. 이 사람이 회피형이라서 이랬구나. 그래서 그 사람이랑 다시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얘기를 했어요. 너 이 책, 내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딱 너다. 저는 그걸 계기로 해서 더 이제 좀 개선이 되고,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말을 한 건데, 절대 아니다.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, 왜 나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냐. 너 진짜 이상하다. 이러면서.
자기는 고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너가 이상한 거지. 그러니까 저는 만나면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. 너 진짜 이상하다.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자꾸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? 내가 되게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인가? 나 진짜 예민하다, 뭐 예민하다, 이상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? 내가 진짜 예민하고 너무 이렇게 딱 그런 건가?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예요. 그게 그냥. 어쨌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람과 특징이 일치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어떤 사람과 좀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다 싶으면 관계를 밀어낸다. 그걸 저도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. 어떤 식이냐면 저랑 좀 이렇게 관계가 좀 가까워진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가 약간 뭐 본인의 취미나 뭐 다른 열중할 거를 막 찾아. 그래서 나랑 좀 다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. 그리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는 생각이 1도 없어요. 그런 사람들은. 그 회피형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은 회피형 중에서도 극 회피형이었던 거지. 그러니까 아예 관계에서 노력이라는 걸 할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진짜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그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, 여러분.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다. 뭐 그런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얘기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. 그 의미가 아닐 텐데. 그러니까 관계를 이어가 나가는 건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을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.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사랑은 노력하는 거 아니래. 그러니까 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이런 너무 황당한 주장이었어. 너무 황당한 논리여가지고 할 말을 잃었다. 정말 그 논리가 없는 말은 이길 수 없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는데요.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고 본인을 고치려는 의지. 회피형들은 본인이 회피형이라는 걸 절대 인정을 안 해요. 그게 너무 신기하다.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.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. 회피형들은 본인이 회피형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음. 말했더니 절대 인정하지 않더라. 그래서 확신했지. 이 사람 회피형이 맞다.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본인의 그런 연인한테 완벽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완벽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이상형 얘기할 때 되게 완벽한 사람은 항상 그리잖아요. 약간 판타지처럼. 근데 보통은 그런 난 키 크고 잘생기고 막 몸 좋고 막 성격도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좋아 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그런 사람이랑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. 그 사람의 면들을.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적나라하게 말할게요. 그냥 넌 진짜 가슴만큼은 진짜 완벽하겠다.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. 너무 충격이었어. 이런 소리를 내가 살면서 들을 수가 있을까? 그러니까 모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뭐 능력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막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 본인의 그 연인이.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실망을 하고 보통 이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음식도 질질 흘릴 수 있고 저 먹으면서 되게 많이 흘리거든요. 근데 지금 남친은 그냥 먹으면서 흘리면 그냥 귀여워해주는. 근데 그 사람은 먹다가 뭔가 흘린 적이 한 번 있어요. 흘렸는데 정말 극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바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야. 나 너무 충격받았어.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극혐하는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? 나 진짜 그 극혐하는 눈빛을 바로 봐버렸거든요. 제가 안경을 쓰면 진짜 못생겨져요. 제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쓰면 눈이 절반이 되거든요. 근데 보통은 이제 연애를 하면은 다른 남자친구들은 그런 모습도 다 귀엽다고 해줬어요. 근데 한번 우연히 안경 낀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와 진짜
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이킥스 유미랑 민호랑 사귀잖아요. 근데 유미가 안경을 끼고 집에서 막 엄청 편하게 있는 어프어프 막 세수하면서 안경 막 이따만한 거 끼고 그런 거를 민호가 우연히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집에 도망가가지고 나 유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? 이랬던 장면이 있어요. 딱 그거였어. 근데 난 그게 실제로 나한테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연인한테 완벽을 추구한다. 그런 것도 회피형의 특징이래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이 텐트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텐트를 친한 형한테 빌린다고 친한 형네 집에 간 거예요. 그래서 텐트 있잖아요. 원터치 텐트 있잖아요. 그 원터치 텐트 접는 거 엄청 어려운 거 아세요, 여러분? 한 번 피면 접는 게 너무 어려워. 근데 그 친한 형이랑 친한 형 여친이랑 저랑 그 전 남친이랑 4명이서 그 원터치 텐트를 한번 펼쳐봤는데 못 접는 거야, 아무도. 그래갖고 막 낑낑대면서 4명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설명서 보면서 막 낑낑대고 있었어. 몇십 분을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전 남친이 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나가. 제 손을 잡고. 그래서 이렇게 가도 돼? 이랬는데 그 친한 형이랑 여친은 낑낑대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냥 가자는 거야. 그리고 실제로 진짜 나왔어요. 근데 그 형은 그런 거 얼마나 겪었겠어. 그니까 신경도 안 써, 가든 말든. 그니까 거기서 확 느꼈죠. 이게 회피형이다.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데서 다 드러난다니까, 사람이. 그리고 이번에는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행동도 있었어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걸 지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사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기고 서운한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 다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사귀는 거잖아요. 근데 뭐든지 본인이 듣기에 안 좋은 말은 전부 다 본인을 향한 공격이다, 비난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.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.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는데 그 챙기는 게 사실 의도적인 챙김 있죠. 뭔가를 바라고 챙기는 그런.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좀 약간 인간적으로 대한다기보다 그 사람을 좀 이용해 먹는 존재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, 그런 거를.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항상 뭐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때 얘 되게 착하고 막 되게 예쁘고 막 이렇게 사람이 너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뭐 직급이 어떻고 막 얼마나 대단하고 와이프가 너무 예쁘고 막 돈이 얼마나 많고 막 능력이 얼마나 많고 항상 그런 것들로만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사람의 급을 나눈다. 그게 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더라고요. 너무 놀랬어, 정말로. 그런 식의 사람인데, 아무튼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본인이 이용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해, 정말로.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생일도 엄청 잘 챙기고 막 되게 잘 챙겨요. 근데 정작 제 생일이 됐거든요. 제 생일을 정말 제가 설마 까먹겠어? 설마 까먹을까? 이렇게 하고 심지어 바로 전날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뭐 생일 선물 줬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일을 기억을 못하네? 너무하잖아? 그래서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말했죠. 어떻게 다른 사람 생일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내 생일을 그렇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냐. 근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그거를 왜 여태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면 되지. 왜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말을 테스트를 해? 너 진짜 이상하다. 본인이 한 잘못은 절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본인이 잘못한 건데도 인정을 절대 안 하고요. 그거를 상대방한테 무조건 전가를 시켜, 책임을. 그것도 나르시시스트의 굉장한 큰 특징 중에 하나래요.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외모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 있잖아요. 자기가 추구하는 모습. 그런 틀에 자기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. 그러니까 인스타에 목숨을 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게요. 어느 정도냐면 인스타 때문에
사실 모든 인생이 다 인스타라고 할 수 있어. 그 사람은 인스타 때문에 하루에 운동 3시간씩 하고요. 인스타 때문에 매주 인스타 사진 올릴 때 찾아다니고,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사.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취향의 옷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사고요. 본인의 취향이란 게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,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, 본인이 자아를 그렇게 자아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자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거지. 그 인스타에 목숨 건다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, 제가 이제 어느 날 나왔는데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 바구니를 막 이따만한 거 되게 막 엄청 화려한 거를 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좋았죠. 기분 좋았죠. 그렇게 해서 너무 신나가지고 들고 집에 왔는데, 그날 밤에 그 사람 인스타가 올라온 거예요. 나한테 준 그 바구니,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그 멘트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 뭐 이런 비슷한 멘트였어요. 인친들이 막 댓글 남긴 거야.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셨어요? 막 이러면서. 근데 거기 댓글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엄마한테 준 거예요. 저는 연애 고자라서 솔로예요. 막 이러면서.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따지면서, 뭐 럽스타그램도 하고, 카톡에 여자친구 있는 티도 내고 해라. 이렇게 했더니 절대 못하겠대. 절대. 나랑 헤어져도 못할 거냐. 나랑 헤어진다 해도 절대 못하겠대. 그렇게 하면 인친들 떠나간대. 와우.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막 이러면은 본인의 진짜 모습, 본인이 그렇게 추구하는 모습 말고 본인의 진짜 모습을 자기가 직접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. 그게 너무 무서운 거지.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자아를 되게 이렇게 과장하고 부풀리고 자기가 되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본인의 판타지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. 그리고 또 느꼈던 게,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이렇게 급을 나눈다고 했잖아요. 급을 나누고 본인이 돈이나 외모에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다 돈이나 외모로밖에 사람을 보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길 지나가다가도 뭐 외모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와 미쳤다, 너무 이쁘다,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러고, 진짜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도 막 진짜 왜 저러냐 막 이러고, 외모 품평하는 게 그냥 일상, 너무 일상이고. 그리고 외모가 되게 뛰어난 사람과 외모가 그냥 별로인 사람 커플이 지나가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왜 만나냐 이런 말 진짜 서슴없이 막 하고. 그리고 약간 돈이 많으면은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냥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고, 심지어는 자기가 여자였으면 스폰 받고 다녔을 것 같다. 스폰이 뭐 어때서? 약간 이런 얘기도 했던 정도니까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정리해보자면, 일단 회피형의 특징. 뭔가 나와 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면,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다거나 나와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 발을 빼려고 한다거나 좀 멀어지려고 한다거나 관심사를 다른 데 두려고 한다. 그런 특징이 제일 크고요. 그 다음에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해버리려고 한다. 그리고 깊은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속마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그런 특징 중에 하나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. 나르시시스트의 특징. 사람들을 자기가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약간 급을 나누고,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에게 듣기 안 좋은 말은 자기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으로만 받아들인다.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.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지체 없이 도망가세요. 저처럼 이런 꼴 보지 마시고. 제가 도망가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. 겪어봤고 아주 똥통을 지나쳐왔고 아주 거지 같은 꼴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거를 굳이 사서 경험하지 마셔라. 모든 인생의 경험은 다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런 경험은 굳이, 이런 쓰레기 같은 경험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. 제 인생에서도 굳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자를 못 믿었어요. 한동안 연애를 진짜 못했고 남자 자체를 못 만났고 트라우마가 진짜 심하게 남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사람은 초반에 약간 사소한 시그널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걸러내셨으면 합니다. 제발.
그럼 이 길고 긴 장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.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연애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항상 행복한 연애만 하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시길 아주 마음속 깊이 기도합니다. 그럼 이렇게 길고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